여러분들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추석 특집을 했는데 최고의 대한민국의 섹시한 입담을 자랑한 세 분의 남자를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 서승만 선생님, 노정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표정이 별로 동의 안 하는 표정인데. 선생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 앞에 섹시한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야? 동의 안 하지. 거부감.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죠. 솔직히 섹시하진 않죠. 그냥 점잖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개그맨 네. 중에서 가장 과묵한 사람이 난데. 네, 정말. 요새는 근데 인문이 트였어. 말문이 트여가지고. 개그맨 중에서 가장 과묵한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고 웃어. 네.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서승만 선배가. 네, 그렇죠. 네, 특집 방송은 세 자리에 모셨는데 먼저 이 세 분의 조합을 다들 신선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 약자 아니에요? 베스트 프렌드 네, 약자. 우리 베프님. 예, 그러시고. 배상훈 프로파일러. 예,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저보다 이 얼굴 보면 형 같은데 동생이에요, 저보다. 제가 동생입니다. 예, 제가 형인데. 아, 동생 같아. 왜 그래? 동생 같고 우리 동생. 전수민님이 놀래는 거예요. 정말 형 같다는데. 아니 근데 저랑 이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네, 네, 많이 다행이네요. 배우고 있습니다. 워낙 네. 저기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쫄아계신 거. 아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베프님 인물이 훤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는 인물은 여기서 제일 낫지. 그러니까 뭐 승만이 형은 원래 오징어고. 제가 MBC 데뷔한 지 29년 차인데 네. 저 때 이제 사수여가지고 개그도 많이 배웠고 또 승만이 형은 우리 개그맨들끼리 행사할 때 MC를 보세요. 네.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근데 그럼 얼마 전 최고죠, 타계하신 진짜. 우리 전효선 선배님들이 개그에 대해서 이렇게 큰 버팀목이 되셨다면 네. 뭐 현장 실제 무대에서는 우리 승만이 형이 제일 웃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승만 네. 제가 선생님이랑 하지 마세요. 뭐라고 네. 해? 서승만 씨 그냥. 승만아 그래도 승만 되고. 오빠. 저는 저보다 아니 저는 개그맨 우리 노정열 씨도 있지만 저보다 23살 어린 여자 후배들이 승만아로 장난치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군기라는 게 되게 셌었어요 옛날에 네, 코미디언실.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군기 이게 너무 싫어서 제가 선배가 되면서 군기를 싹 없애가지고 저보다 뭐 10살, 17살 어린 애들이 야 승만아 막 그러고 내가 장난으로 야, 그러는 거지. 수미야 가서 커피 한잔 타봐. 네가 좀 밥 먹어 말이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편하게 승만아 되고 선씨 그래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네. 서군 그래도 되고 서군 좋다. 서군도 예, 괜찮아요. 예. 서군 배군. 서군 노군 배군 좋네. 서군 녹음 배군을 오늘 요거 가겠습니다. 그걸로 호칭 가자, 통일하도록 예. 하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여기 계신 서군과 노군 우리나라에 예, 좋죠. 좋다. 좋네. 노저 가고요. 네. 대표적인 폴리테이너이시잖아요. 그런 셈이죠. 폴리테이너로 산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미 키멜 건이 있었잖아요. 네. 찰리 커크의 그 사망에 대해서 그랬더니 미국도 소위 말하는 좌우나 진보 보수가 갈려가지고 네. 그 방송을 없애니만이 했었지만 다시 또 원 상태로 복귀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 집회 무대에 서는 연예인들이 꽤 되세요. 네, 있죠. 가장 뭐 선배님으로 김은국 선배도 있고 우리 개그맨 중에도 신동수 또 이혁재 이런 분들이 가끔 서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더 분화될수록 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국민들께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표하시고 네. 또 시민들도 입장이 다르시죠. 네. 양쪽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꿍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소신껏 발언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찬반이 붙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네. 생각을 저도 하고 노정열 씨 말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좁잖아요. 미국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일단 찍히면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지만 김은국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 서로는 막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는데 만나면 또 그냥 웃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네. 밖에 나가면 김은국은 뭐 이러고 워낙 또 사람이 잘 뭘 모르잖아. 그냥 뭘 모르고 나서 내가 뭘 몰라. 아니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나는 김홍국 씨랑 개인적으로는 좀 친해요. 네. 근데 제가 선배고 방송은 나이는 그 양반이 훨씬 많지. 근데 윤석열을 처음에 지지한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노정열 씨나 우리 배프님께서 만약에 누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면은 이유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은 왜 지지하냐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뭐 저기 윤석열하고 같은 윤 씨라고. 근데 그래서 인간적이네 뭘. 그래서 지지한다는 얘기도 저런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정치 쪽에서는 그건 아니지. 그렇죠? 내가 누구랑 뭐 공감대가 있다고 지지해? 그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쟤네들이 지지하든 말든 뭐 누가 누굴 지지하면 어때? 자기 자유인데. 네. 근데 알고 지지해야 되는데 그냥 이유도 같지도 않은 걸로 지지하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사실.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연예인 분들이 이제 개그맨 분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이 네. 정면에 나서도 되고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지지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승만형 말씀처럼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특별하게 우리나라가 좀 땅덩이가 좁으니까 사실 좁은 데서 이제 찍히면은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두고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아니라 각자 영역을 인정하고 발언을 인정하고 같이 하나의 정치 영역으로 인정하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 나오시게 하는 얘기가 저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극우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 네. 정말 우리 쪽에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힘들게 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아니 실제 지금 블랙리스트 찍히면 사건이 출연 있었잖아요. 못하게 블랙리스트 하니까.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찍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어떤 방송 출연부터 해서 뭐 그렇지. 행사하고 돈벌이를 갖다 딱 차단을 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주진영에서 정권을 잡으면 그런 짓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쟤들은 뭐냐면은 지들이 실력이 없고 쓰임새가 없으니까 캐스팅이 안 되는데 그걸 정권에다가 우리가 너무 탄압한다는데 걔들은 탄압을 안 해도 못 나가는 애들이야 실력이 없어서. 그 정리를 그렇게 해보면 얘기합니다. 네. 제가 지금 2017년도부터 그러니까 8년째 지금 블랙리스트 소송이 있거든요. 국가배상 네. 소송이. 우리 문성근 선배하고 김미아 선배님이 이제 주도하셨고 네. 저희 이제 연예인들이 한 35분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도 2심인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렇게 끌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원에서 그 작성한 문건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간단한 사건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과 문체부 차원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네. 있었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에 데스크나 국장급에서 그렇죠. 네. 딱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보 쪽이 정권을 잡으면 그런 문건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만 형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실력이 없어서 안 쓴다고 했지만 요즘에는 네. 대중민주주의가 완전히 활성화돼서 네. 그렇죠. 그분들이 나오면 불편해하는 시청자들이 댓글이 게시판을 달리고 그래서. 시끄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그 국장이나 사장들도 눈치를 보는 거야. 저는 그거는 좋은 눈치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서승만 노정렬이 꼴 보기 싫으면 보수에 있는 시청자들이 게시판을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죠. 또 누구누구가 나오면 꼴 보기 싫다고 게시판이 정말 시끄러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점인 거예요. 우리도. 아, 문제가 이게 그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막 극단적으로 몰고 가요. 네. 가정 얘기 꺼내고. 저는 태어나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82년대 데뷔해가지고 유일하게 스캔들이 없는 개그맨이 저예요. 저는 뭐 폭력, 음주, 도박, 마약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깨끗하게 아주 그냥 바른 생활을 해왔는데 여자 스캔들도 없었나요? 없었지 나는. 그랬는데 아 그런 건 한두 번 있어야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다음부터 별의별 그냥 악플에 시달리고 진짜 막 제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래서 심약한 애들은 정말 그렇죠. 극단적인 그렇죠. 선택을 예, 하는구나.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 죽어야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진짜 이런 게 심한 걸 나는 처음 느낀 게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모든 걸 다 잘렸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심각하구나 확실하니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연예인들 퇴출시키고 방송 장악으로 셌죠, 그때. 예, 셌죠. 너무 셌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 국민 여러분들 아는 거 정말 정했어요. 제가 실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보면서 이명박이든 뭐 윤석열이든 그 사람들이 쟤네들 못 나오게 이러진 않았을 직접적으로 거예요. 밑에 하지 있는 애들이 알아서 알아서. 끼는 거 그렇죠. 알아서. 그러니까 근데 장관급은 사실 알아요. 네. 그 원세훈 그 국정원장도 알고 유인촌 장관도 아는 거죠, 유인촌도 사실. 알지. 네. 그 근데 대통령이 근데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유인촌 다시 이명박 이후에 컴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또 받으신 그런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유인촌 된 다음에? 많지 사실은. 근데 뭐 보면 알잖아요. 딱 그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진 사람이 많잖아요. 보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피부적으로 내가 느꼈는데 뭐 많이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에 그 정말 심각하게 잘 나가다가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냥 그만 나오라는데 야
대박이더라고 보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이유가 없이 나온 뭐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이유도 없어요. 저 예전에 SNL 프로 봤는데 거기에 김건희 씨로 나왔던 주원영 씨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 주연이 형 나오네. 열심히 맞죠. 잘했지. 네, 너무 잘하셔서 막 박수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를 합니다만 이게 12.3 내란 성공했으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저는 12.3 내란 때 내란 딱 터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빨리 국회로 오시라고 막 방송을 했잖아요. 네. 가서 14일까지 탄핵 나올 때까지 네. 매일 밤마다 가지고 국회를 두 바퀴씩 돌면서 날을 샜거든요. 네. 왜 내가 살라고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영향력 대상이라 보십니까? 아니 완전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연영 안 들어가고 총살 당해가지고 아마 꽃게밥이 됐겠지. 아, 꽃게밥. 네, 저는 가가지고 집이 여의도 옆이라 공덕동이라 바로 앞집에서 논 거예요. 형님. 사람도 별로 없는 거를 갔는데 나중에 그 육군본부 차량 있잖아요. 미니 버스 있죠. 네. 그게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계엄군이 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딱 잡았어. 그랬더니 차를 이게 미니까 당연히 제가 밀리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세요. 군인들 타고 있어요. 순식간에 쫙 포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고 좀 있으니까 또 카니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계엄군이 타고 있어. 그 내가 버스랑 카니발 두 대를 잡은다며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겠죠. 같이 용감한 시민상을 받으셔야겠 대통령한테. 우리 승만이 형은 그 어린이들 안전 뮤지컬을 네. 봉사를 수십 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 상관없이 네. 두 차례 작은 영웅상을 네. 받은 작은 국민영웅상. 영웅이 아닌데 너무 큰 영웅. 아니 큰 영웅은 마음은 작은데 뮤지컬은 괜찮아 대작이야. 아니 물어봤더니 이건 아니 영웅표를 주면은 주는 거지 뭐 작은 영웅이요. 그러니까 큰 영웅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전쟁 나가서 예 그냥 목숨을 작은- 걸어야 되니까. 예. 그 12.3 계엄 내란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때 12.3의 밤을 기억하실 텐데 아, 그럼요. 노건한테 12.3은 뭐였어요? 다 첫 마디가 가짜 뉴스다. 그렇죠. 예. 야, 욕 나왔었거든요. 깜짝 놀랐죠. 야, 아무리 윤석열이 그래도 야, 미친 아니 그전 그럴 수 있냐 했더니 각 방송에서 뜨는데 진짜야. 아, 그래서 전 느꼈죠. 네. 성공은 못 한다고 봤어요. 첫 순간부터. 왜냐하면 이미 직감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군인들 휴대폰 사용이 전 세계에서 최고고 네. 위에서 사살 명령을 내린다고 그거를 집행할 군인이 있을까? 일부 직업군이 몇 명 말고 하사관급이나 아니면 뭐 특전사적 안 될 건데 생각했는데 당연히 사실은 그 명령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현대 20대 초반 중반의 군인들이 우리 시민을 향해서 총 쏠 정도의 그런 생각이 없다고 봐요. 80년 광주에서의 그 특전사 군인들하고 지금 대한민국 군인들이 휴대 시간에 맨날 휴대폰 봐서 세상을 다 알아요. 김건희가 어떻고 윤석열이 어떻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안 쌌다고 저는 아니 봅니다. 근데 그랬는데 네. 현장에 나가 있었으면 네, 그것도 네. 살벌하지. 안 되는 다른 게 게. 네. 딱 현장에 있는데 아파트 헬기가 위에로 아, 살벌하지. 다다다다 뭐 날라다니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뭐 소름 끼치고 그렇죠.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탈핵당했을 때 나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 잘한 게 단 한 개도 없는데 이 등신이 계엄도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끝낸 건 제일 잘한 거지. 어. 예. 안 그랬으면 난그 지금 생각이 더 들더라. 망했을 거 이거는 아니에요. 잘했다라고 보시는 그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야 이거는 역설적으로 제일 잘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계엄을 안 했으면 2년을 더 끌었으면 더 끌었을 망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끝났어. 그래서 제가 만나는 외교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자살골을 넣지라고 놀라더라고요. 네. 하기 싫었던 거야 지도. 그 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모든 걸 건 남자. 아, 우리가 그건 하나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순해 보입니까? 아, 그럼요. 저는 그 계엄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예비 검성 명령이 경찰한테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냥 체포즈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경찰의 어린아이까지 있는가를 저는 바로 확인했어요. 근데 문제는 위라인에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경찰 애들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술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보통의 우리가 보통 80년대 계엄이라든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인이나 우리 승만이 같은 꽉 분들은 잡지. 꽉 예? 일단 잡아놓고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목을 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계엄이 정상적 계엄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댕이면은 비정상 계엄. 비정상 계엄인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등신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중간에 우리 승만이 형처럼 아니면 생각 있는 군인이나 그러니까 밑에 있지만 생각 있는 경찰들이 중간에서 조금씩 틀어갖고 안된 결국은 거지. 그렇게 된 손발이 안 거죠. 맞은 예, 거죠. 예.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심지어 제 그 외국 친구들이 맨 처음 소식 들었을 때 북한에서 계엄 선포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생각을 할수 그러니까 있죠. 나만이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다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그 현장인데. 사실 북한 말씀하셨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보수 정부가 제일 잘못하는 게 네. 총풍 사건도 있었지만 네. 진짜 보수라면 노블리스 오블리지에는 고사하고 그렇죠. 군인도 다 가야 되고요. 그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모범을 그렇죠. 보이면 저라도 보수가 되겠어요. 근데 영국 왕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우리나라 보수는 소위 말만 보수지 불법적인 행위도 많이 할 뿐더러 네.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북한과 총 쏴달라 그러지. 그다음에 무인기 날려서 그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렇죠. 그러지. 이런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거든요. 군대도 안 가. 군대도 그냥 전쟁도 뭐 안 일으켜. 보인다고 빼. 뭐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부동실에서 그러니까 단돈 500조.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안 하고 맞아요. 권리만 주장하고 그 권리를 무한대로 주장하는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건 깡패지.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배프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심리 치료사 자격증도 있고 제가 국제 체면 치료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심리를 좀 아는데 윤석열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최면 상태인 거야. 저 네, 새끼는. 제가 늘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원래 동물 체면이라고 있잖아요. 동물 체면 말이 있죠. 말 뛰어다니는 말이 1m, 2m 점프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우잖아. 그러면 네. 그 울타리 30cm를 못 넘어요. 왜 이거는 동물 체면이거든 일종의. 그러니까 쟤는 짐승 같잖아. 그러니까 짐승 체면에 걸린 상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기 코끼리를 발목에다가 네. 독새를 채워놓으면은 그걸 못,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못 벗어난다 그런 게 있죠. 그 아니 마리오네트. 그거는 저기 그 발목 이게 튼튼해서 그래. 너무 튼튼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마리오네트 이론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실제 주인은 김건희고 윤석열은 그 말이 그 인형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딱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한 게 전 계엄이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김건희 이제 말씀 나오셔서 하는 얘기 김건희가 윤석열 위잖아. V 제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V 제로라는 김건희를 내가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라니까 나 100% 죽는 거야. 뭐냐면 국민대 행정학 박사인데 맞아요. 그것 김건희의 박사 논문이 국민대라서 맞아요. 저승사자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아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을 봤어요.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이제 국민대 행정학과는 나름대로 좀 세요. 그렇죠. 예,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끝나고 행정학 박사로 국민대로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나온 거의 졸업했다고 하는 국민대 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국민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네. 특수대학원이에요. 맞아요. 특수대학원은 아시겠지만 학교 재정 때문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네. 거기를 나왔다고 했는데 학교가 똥통이 된 거잖아요. 열이 받아가 이걸 어떻게 시위에 그렇죠. 전문 용어라. 혼자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너 이걸 뭘 어떻게 해야지 김건희가 타격감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속에 빠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당들이 무서워하는 게 저승사자예요. 그래요. 왜냐 끌고 가니까 그 사자보이가 됐구나, 사자보이. 저승사자 캐디언 내가 원조라니까. 딱 이거 저승사자복 입고 가서 했는데 그게 PD 수첩에도 나오고 뉴스데스크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찍혔죠. 네. 그러니까 계엄 성공했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었어 저는. 그 국민대 그 시위를 하시면서 찍겠다고 말씀하셨죠. 완전 구체적으로 찍겠죠. 어떠한 불이익을 받으셨나요? 구체적으로. 아니, 일단은 아, 이런 거 당했다. 이쪽은 윤석열 개무시당하고.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끝났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받은 게 아니고 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다시 또 유인촌 장관이 됐잖아요. 알아서 뭐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장급들, 과장급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리고 김건희 제가 저격하고 나서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대통령실에 있던 아는 기자애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네.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오빠 축하해. 왜? 여사님이 오빠 제일 대한민국에 제일 재수없대라고 스피커폰 가져야지 거기다 대고 영광이라고 전해라 이 그래도 욕했지. 네, 우리가 아는 그 용어 나왔는데 네. 사실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생각이 나요. 그 김미화 씨가 이런 말에서 자기가 사찰 당하면서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 이런 그랬던 적이 있죠. 말씀하셨다거든요. 특히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심했고. 그렇죠. 예. 사찰이라는 걸 저도 당해봤는데 네. 저는 이제 지난 윤석열 때 딴 때도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유세할 때 네. 저는 이재명 저기 그때 후보 시절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국민대학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저기 조교가 네. 서 박사님 예 했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왜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 서승만이가 개그맨인데 왜 행정학을 하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라죠. 우리 한 과장님이 그걸 뭐 5페이지인가 6페이지인가 써가지고 보냈대요. 근데 저는 국민대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도 안 했어요. 네. 결석은 당연하고 네. 원래 이게 한 학기에 3번 정도는 봐주는데 저는 5학기 동안에 한 번도 지각 결석 안 하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꼬투리 잡아서 먹칠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펜스를 28번 당했어요. 그래서 29번째 겨우 된 거예요. 막 허리 막 작살나면서 됐는데 억울하잖아. 근데 네. 김건희가 그따구를 해서. 그러니까 왜 개그맨인데 행정학을 했냐 갑자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명하라고 우리 학과장이 대신 소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드셨겠다. 왜 그럼 큐레이터인데 대통령 영부인을 해요? 그렇습니다. 큐 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정기획 큐. 큐레이터도 아니야 사실은. 큐레이터도 예전에는 탬버린 여기 연주자였지. 탬버린 연주자였는데 그 아니 그러니까 탬버린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우리 노래방 가서 즐겁게 우리 네. 시민들 서민들이 그 이후로 탬버린 안 치잖아. 그러니까 노래방은. 우리가 아주 이 탬버린이라는 세 글자가 아주 끔찍한 오명 나쁜 이미지가 씌워졌어 지금. 그러니까요. 제일 피해본 가수가 현숙 같아. 흘라 탬버린을 주세요. 지금 이제 정치 성향을 밝혀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 나오는데 혹시 저희 뉴스토마토 사실 진보 매체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여기 방송은 공정 다- 중립 매체 아닌가요? 네. 네, 공정 중립 매체이지만 진보적인 사회, 공정이군요. 사회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정의로운 진정한 방송이군요. 언론이다. 네, 한데 그런 경험이 좀 있으세요? 아 저야 뭐 근데 저는 사실 딱히 뭐 저는 뭐 흔히 말하는 사쿠라죠 사실은. 벚꽃이라고요? 벚꽃? 오늘 여기서-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데. 빨리 벚꽃 방송해. 아 여기서 야 일본 진짜 말씀 사쿠라. 그 양반도네 진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찰 생활도 했었고 또 뭐 이제 국제연구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별거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대학교 하면서 네. 이제 진보 매체에 많이 나오면서 이제 김어준 방송, 이동영 방송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경찰 쪽에 있는 그 강연이나 이런 거는 다 못하는 성향이 거죠. 드러난 거죠. 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예 그 섭외가 안 되고. 예, 예. 표창원 교수님처럼 완전히 그 전면에 나서신 분은 사실 잘 못 건드리지만은 저같이 이제 어중간한 애들은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아예 강의 섭외를 안 하죠. 네, 그렇게. 되는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12.3 얘기했는데 또 어제 너무나 뜨거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진수. 그래서 관련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출석 요구서도 때로는 출석 요구한 날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고 네, 우리- 그래요? 이진숙 한번 우리 이진숙 한번 파봅시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진숙. 저는 이진숙이 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하면 괜히 있어 보이잖아요. 쟤는 네. 그냥 좀도둑이거든요. 왜냐면 법카 회사 간둔 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빵을 깡해 먹었잖아요. 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직하면서 컴퓨터니 뭐니 갖고 나면 절도 아니에요 그거? 저도죠. 절도 범죄에 되는 게 좀도둑. 근데 저걸 무슨 포장해가지고 뭐 횡령범으로 지금 혐의 받는 거 배임죄 아니에요? 뭐 그렇죠. 이런데 완전히 보면은 그 빵깡녀야 쟤는 빵깡녀. 제가 대전 MBC를 3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이진숙이. 네, 그랬더니 저희 PD가 나중에 이 이진숙 씨에 대한 문건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직원들이랑 PD들이 법카를 얼마나 거의 1년에 1억 이상 썼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대전 MBC 사장이면 월급만 해도 1,000만 원 이상씩 나오고 분명히 달에 1,000만 원씩 나와요? 그럼요. 연봉 그런데 그다음에 공적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도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법카를 이렇게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쟤네들이 이상한 게 나경원이 들어도 쟤도 그러고 주유 한 번씩 하면 200만 원 300만 원이야. 아니 저 깡인 빵진숙이도 거지, 깡. 저 빵깡녀 쟤도 아유. 한 번 했는데 주유 한 번 했는데 200만 원 막 극장 가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그러니까 미리 선불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게 뭐냐면은 네. 내가 보기에 깡이야 그렇지. 깡. 그러니까 카드 깡, 200만 원씩 거놓고 네. 그야 정렬아 와가지고 20만 원어치 넣으려 20만 원 더 주고 너 15만 원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큰 거야. 사람 관리도 하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고 예. 아예 걸 끊은 다음에 현금으로 받아갖고 깡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범죄잖아요. 저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슨 네. 독립운동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숙이고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출석 요구를 3차례 안 했는데 우리나라 어떤 국민이 멀쩡하게 돌아다닙니까? 그럼 그리고 저거는요.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예요. 네, 그쵸. 아니 그냥 갔다가 수갑 채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치.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예요. 네. 그거 왜 대통령 얘기를 하고 정청래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뭐예요? 왜 저러는 왜 그러니까 뭐 저런 말 많이 하는 아시다시피 거예요? 대구시장을 노린다. 뭐 어쨌든 뭐 자기가 떠보고 싶은 부풀려갖고 어디 보수의 여전사. 그런 거. 그래 그 얘기 가장 크겠죠. 그래서 구도를 딱 잡지 않습니까? 내 급은 대통령급이다. 뭐 딱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쟤는 내가 봐도 그냥 정신 나가는 게 그러니까 좀 도둑녀야. 근데 그걸 가지고 지가 마치 무슨 보수의 여전사는 무슨 보수의 여전사에 저런 아이고 저거 보면 웃기기는 해요. 근데 또 한번 사람이 재수 없으니까 별의별 게 다 치사하게 보이는 게 아니 새벽 4시에 빵을 4,000원어치 먹으면서 그걸 법카를 썼다는 거는 네, 더러운 그렇죠. 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진짜 더러운 거야. 저희 치사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해먹는지. 네. 우리 아, 말로 짜치는 거죠. 네, 아주 치사하지. 아이고. 뭐라고요? 그래서 베프님. 아니요. 배상훈 입에서 짜친다고? 아 유튜브가 좋긴 좋다. 공중파 같은 거 그렇게 말 안 할 네, 텐데. 편하게 말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저 발언을 왜 아니, 하는지. 저기 동네 양아치들이 포장마차 가서 술 먹다가 시비 붙잖아 하면 경찰서장 나오라네 막 이러잖아. 양아치들이 그런 거야. 자기 재미 급을 양아치야. 높이려고 네, 그런 거예요. 한 건데. 아니 배분이 그렇지 않아요? 경찰 생활 해봐서 알잖아. 동네 그지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잡혀오면 새벽에 야 니네 서장 나오라네. 이거 영화에도 나왔잖아. 범죄의 전쟁. 그러니까 꼭 네. 그지 같은 애들이 저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부풀리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중에 누가 잡으면은 트럼프 나오라네. 그렇게 하셔. 아, 네, 알겠습니다. 전수민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서군 난다고 나 불러 나. 했건데. 나 서군 난다고 그럼 했건데. 더 맞을 거야. 막 거기서. 네가 서구를 알아 그래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각 국정 분야가 망가졌지만 특히 이 방송통신 쪽이 들어오면 희한하게 그러니까. 보수 정부라고 하는 소위 나쁜 극우 정부가 들어오면 자꾸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아, 그게 보수 정부의 그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일단은 그걸 해놔야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티가 나더라도 국민의 입을 틀어 막아놔야 그래도 독재를 하기가 좋거든요. 이게 민주정부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씌우려고 아닌 걸 그렇게 아닌 걸 이렇게 포장하고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방송이 먼저 장악돼야 되는 거니 그게 이제 순서가 심리는 알겠어요. 심리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못하는 거야 그걸 좀 했으면 아니 좋겠는데. 그런 DNA가 없어. 그러니까 좀 미국 했으면 민주당은 전투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민주당 DNA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좀 전투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이제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민주 진영은 너무 신사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우리도 막 휘몰아치고 싶고 속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게 네. 그래도 민주당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는 그렇더라도 마치 마하트마 간디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비폭력 비폭력 무저항을 저항도. 끝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힘으로 명분도 없고 그다음에 고차원 고품격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저들이 한 그런 안갚음이나 되갚음은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실력으로 선보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민생 2차가 풀어졌지만 이 망가진 3년 동안의 경제를 4년 9개월 동안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런 거 있잖아 싸우는데 쟤는 막 병 깨고 막 짱돌 던지고 그러는데 나는 있잖아 그게 아니고 싸움을 대화하면은 피해야지. 이거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총 쏘지 마세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 아, 나는 북한이 그렇게 전쟁을 생각해.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가 아니, 응시해서 그러니까 쟤네들은 비슷하다니까 너무 공격적이니까 우리는 왜 방어만 하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정열 씨 말도 맞는데 이게 효능감을 느끼려면 지지자들이 다 노정열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니까. 이제 저쪽에서 똥을 뿌리는데 네. 우리는 막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나니까 잘못된 거죠. 적어도 방패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전 승관이 형 말씀에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 정도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방패까지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안갚음할 필요가 없는 게 양가뿐만 아니라 서로 이게 똥을 법적으로 뿌릴 아니 필요는 그러니까 없어요. 예.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복 헌법과 정치. 법률에 따라 이진숙 씨가 지금 체포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복 정치 한다 뭐저 그런데 보복 정치는 쟤들이 다 전매 특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복은 그냥 반응이 없으니까 법대로는 하자고요. 법대로는.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인숙 체포는. 근데 법이 너무 느끼하니까 늦죠. 이진수 네. 잡아가고 이제 뭐 나경원이니 윤상현이 다 이제 잘못한 거 파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근데 지지부진하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게 우리가 보복 정치를 안 해도 국민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국회 앞까지 달려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계엄군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 힘으로 특검도 생기고 그 힘으로 조희대나 직위원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 힘이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되는데 아니 맞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게 지금 계엄 발령한 누구를 제일 집어넣고 싶어 지금 이지수 들어가 또 누구야? 제일 나경원이야 혹시 또? 아니 나한테 저기 만약에 뭐 총을 준다 총을 주고 쏘라면 쏠 사람들 많지. 근데 진짜로 지금 우리 계엄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무런 판결이 안 났잖아. 지금 한게 아무도 우리가 없지. 이게 너무 네. 1년 다 지연작전이죠, 돼가는데 지연작전. 네. 1년 다 돼가는데 그리고 막말로 해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 걸석 재판 해가지고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얼마 홍콩가 어디 보니까 대통령 사형 집행일 동안 걸석 재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재판 쪽에 있는 사법 시스템 안에 있는 이 조물애기들이 다 윤석열 똘마니들이니까 그러겠지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면서. 네. 특히 윤석열 내란 재판에 지금 메인이 지기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기빌락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법의 기득권자들이 너무 강고하게 장악을 네. 하고 있어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국민주권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예전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쩌든 판사들이 지금 계속 지연시키고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특별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정렬 씨 말대로 뭐냐면 저거죠. 이거를 저희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답답해도. 네, 답답해도 그래서 그 지기현이나 조희대의 건을 보면서 네. 그 상권 분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저는 말씀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선출을 권력이는 우위에 있느냐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한갑이 넘을 때까지 62세까지 뭐 하고 판사들이 뭐 65세인가? 그러나 4년마다 한 번씩 좋거나 싫거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은 바꿔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사법시험 한번 합격했다고 40년 동안 판사로 그리고 말이 헌법과 법률에 무슨 검사 탄핵이 있지 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득달같이 상권 분립을 위배했느니 상권 분립의 뜻은 3분의 1씩 똑같이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가라는 거지. 상권 분립 위에 있는 게 국민주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 앞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그렇죠. 나온다는 그렇죠. 것이 제일 앞에 있는 거고 음. 그 뒤에 상권물이 있는 거지 그게 뒤에 있다는 게 그들이 말하는 거는 3분의 1씩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지.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를 지금 말하는 삼각관계야. 무슨 거라면 3분의 1을 가져. 그러니까 아닌 거지. 이거 권력은 국민 앞에 나오는 거고 네. 사법도 그들이 벽관이 채용될 때부터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받고 자기들끼리 쥐를 해먹으니까 바보 같은 판사들 나오고 엉성한 검사들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 물갈이라는 게 우리에서는 법조계에서 특히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썩고 고이고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가장 정말 국민들 우롱하고 답답했던 게 99만 원 세트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들이 100만 원을 안 만들려고 이런 저질 코미디도 이런 개그를 안 쓰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졸로 보고 정말 무시했으면 네. 99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불기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 완전히 진짜 바보 만든 바보야.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렇죠. 김학의인데 아니래잖아요. 네. 뭐 얘기를 맞아요. 하자면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같은 경우는 12.3의 내란의 네. 그 계엄에서 침묵했죠. 그다음에 본인들의 법원 직원들이나 판사가 다치는데도 서울 서부 지방 법원 비겁한, 폭동에도 예, 있었죠. 사람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만 번개처럼 네. 파기환송했죠. 지금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만들어 버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한데 이러한 좀 편파적인 판사를 좀 만나보신 적 있어요? 재판에서나 어디서나? 저는 뭐 판사나 경찰을 만나볼 일이 없었죠 그동안. 그렇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없어도 저는 좀 진짜 준법 정신은 좀 강해서 네. 뭐 경찰서 갈 일도 없었고. 저는 그 수준 이하의 판사들은 많이 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이 전혀 많이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 흔히 말하는 뭐 뭘 보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판단을 못 하고 자기 생각도 안 하는 건데 그 생각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단독 판사할 경우 심각하네요. 더 심각하고 또 합의부 판사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배석 판사들한테 시키는구나, 하니까. 그냥. 그래서 사실은 되게 힘든 게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해요.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네, 맞아요. 특히 중요하잖아요, 형사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채용할 때 말하자면 법관을 임용하거나 판결 그런 걸 다시 뭐 할 때도
다른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자기들끼리 맡겨놓으니까 맞아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 통제가 없이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검증하는 시스템이 들어가줘야 그렇죠. 긴장하고 공부도 하고 실력을 하는데 20대 중반 30살 돼서 60 초반까지 하니까 그렇죠.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으니까 노력을 안 하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1심 판사들을 선출직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경험 배워야 돼. 애초에 1심에서 2심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전문가를 감정을 해갖고 하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맞는 건데 네. 이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경험은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이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네들끼리 뭐 우리는 무소불이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원희룡 같은 놈들은 사법연수원 시절에 길 가다 소변 보고 경찰서 갔는데 경찰서 막 다 때려부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그때 그 경찰 중에 하나가 나였으면 걔는 지금까지 안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말을 못 하거나. 그렇지. 거기가 실업증에 비 오른다고 웃고 다니거나 그랬겠지.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차제 그 대법관 채용 임용 시스템도 저는 사실 뭐 요즘 많이 나왔지만 헌법재판관도 법관이 아닌 사람들을 3분의 1 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온 것처럼 네, 맞아요. 대법관도 일부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 왜냐하면 네. 국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게 해야지 맞는 거지. 그런 맞습니다. 의견 제시하면 또 그러죠. 득달같이. 네.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한테 칼자를 쥐어줄 거냐. 그 지들 생각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더 똑똑해졌고요. 법관만 똑똑한다고 생각해 그 그렇죠. 사람은. 제일 잘못된 지들이 제일 법을 알아야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법이 모든 거라고 생각해.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미안하지만은 법 말고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성이 아니 양심과 많습니다. 상식이 더 중요한 거죠. 법이란 건 네. 바뀌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법보다 상식인데 그 기본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저기에서 견제와 감시를 안 받다 보니까 썩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국민들이 좀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법에 대법원장 등등등 국회에 출석하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국회법에. 법대로 하는 건데 무슨 사법부 수장을 불러낸다 이런 식으로. 아니 사법부 수장 불러내야죠. 대통령도 잘리는 마당에. 그렇죠. 만약 진짜 뭐라고? 그래서 다들 말하는 게 아니 네. 우리는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그렇지. 왜 지기현 맞아요. 조율대 얘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무슨- 얘네 탄핵시키기 그게 힘드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조인끼리 이제 똘똘 뭉쳐서 그렇긴 한 건데.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라고 나 같은 놈이 가 있으면 밥보다 주먹 아니야? 밥보다? 나 같은 놈이 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뻑 야이씨. 이번에 이제 그 개혁안에 나온 것처럼 판결문 공개. 아, 제일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그것도 공개 안 해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판결문이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불과 이것이 5년, 3년 전에 그것도 3심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판사들이 거기서 어떻게 재판하는지 국민들이 몰라요.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 가 보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게 공적인 뭐가 행위인데 있는데 맞아요. 개인 정보만 빼놓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잘했네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냥 막 800원 버스 기사 사건 막 이런 거 보면은 서민 입장에서 돌아버리죠. 네. 네,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그냥 내가 내 주변에 우리 집안에 무슨 판사가 있거나 검사가 있거나 그냥 사람 죽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놈 나라는. 그래서 진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둘 다 정신 나간 것들이라 그런 거지. 뭐 잘못 만난 거지. 본인 면피하려고 근데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